본 학습 영상은 꿈을 담는 틀 밥 먹듯이 문학에 수록된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전소설 세트에 대한 해설 영상입니다. 작자와 연대 미상인 조선시대 흥미 위주의 괴담소설 김원전이 출제되었어. 김원이 황제의 딸들을 구하고 용왕의 딸도 구해주고 용궁에서 용녀와 혼인하고 연적을 받아 돌아오다 우여곡절을 다 겪은 뒤 부귀영화를 누린 뒤에 용녀와 함께 신선이 된다는 줄거리의 고대소설이야. 제시된 지문은 아귀가 공주들을 납치하는 장면, 김원이 공주의 도움으로 아귀를 물리치는 장면이네. 지문을 분석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문 분석할 때 선택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며 읽자. 황제와 만조백관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서경태라는 인물은 적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어. 적은 누구야? 아귀지? 근데 아귀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 서경태의 공격을 쉽게 피하네. 아귀는 9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야. 소설이 비현실적이고 정기성을 띈다는 것이 확인되었어. 아귀는 서경태를 단숨에 삼켜버려. 이에 황제는 크게 놀라지. 그러면서 여러 번 전장의 경험이 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일은 보도 듣도 못했다고 하는데 여러 신하 중에 누가 이 괴물을 잡아 한을 씻어주겠느냐고 말하지. 황제와 신하는 상하 관계라서 황제의 대화 양상도 권위적이네. 또한 이번 문제 선택지 1번 내용 중 황상이 이전 전장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네. 그러나 그때의 경험을 근거로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체 방안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아귀를 물리쳐 달라고 말하고 있으니 뒷부분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군. 한세충이라는 장군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면서 아귀를 퇴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말을 하며 황금 투구의 청룡말을 타고 내달리며 아귀에게 외쳐. 흉적은 자신의 칼을 받으라고 말이야. 적대관계를 드러내는 말이지. 근데 아귀는 이에 크게 웃으며 말해. 비웃음이겠지? 아까는 서경태를 단숨에 삼켰는데 지금은 숨을 내쉬어 공격하겠으니 잘 보래. 그러고 나서 숨을 내쉬니 황제와 신하들이 올리나 밀려났대. 궁궐이 텅 빈 것을 보고 새 공주를 납치해 돌아갔다는구만. 바로 국가의 변고, 국변이 일어난 거지. 올리나 밀려갔던 황제와 신하들이 궁에 돌아오니 새 공주는 이미 납치된 후인 거야. 황제에게 아귀가 새 공주를 납치한 일을 아느니 황제가 놀라며 말해. 이런 해괴한 변은 아귀가 새 공주를 납치해간 일인데 신하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어떠냐고 묻고 있어. 여기서 이번 선택지 1의 뒷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지. 황제가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방법을 묻고 있으니 말이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신하들이 우러러 보질 못하였다는군. 이우영이라는 신하가 이때 말을 해. 김규가 슬기로운 꾀가 넉넉하다고. 김규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김원의 아버지야. 선녀가 옥동자를 안겨준 꿈을 꾼 후 10달 지나 수박 모양을 한 아들 김원을 얻지. 아무튼 이우영은 김규를 불러 문제 해결의 방법을 물어보라고 황제에게 아뢰고 있어. 이에 황제는 명령을 적은 문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지. 이때 김규는 김원을 데리고 평안하게 지냈대. 그러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 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서를 사관이 가지고 와서 받았다는데 조서의 내용을 보자. 그 사이 고향에서 잘 지내느냐고 묻는데 신하의 근황을 먼저 묻고 있어. 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 불행하다고.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몰라 통한을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김규에게 옛 벼슬, 즉 좌승상의 벼슬을 다시 준대. 빨리 올라와서 사물의 밝은 높은 식견으로 자신의 막막함을 깨닫게 하라고 말해. 황제니까 부탁하면서도 말은 명령조로 하고 있어. 김규는 사관을 후이 대접하고 나라의 변이 무엇냐고 물어. 그러니까 사관이 아귀가 난을 일으켰던 일, 새 공주를 잡아간 일을 대강 말해주자. 승상은 슬퍼하며 상경을 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리자 황제가 김규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자신이 사리에 어두워 김규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나라의 운이 불행하여 새 공주를 잃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김규의 견해로 새 공주를 구하고 아귀를 물리칠 방법을 세우면 자신의 한이 풀릴 거라고 말이야. 이에 김규가 말을 해. 자기에게 자식이 있는데 창법 검술이 아주 뛰어나서 매일 여기저기 다니기에 어찌 된 일인지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김원이 이렇게 말했대. 찰마산에 가서 무예를 익히다가 하루는 그 산에서 아귀라는 짐승을 만나서 겨루고 뒤를 쫓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국변의 상황으로 볼 때 김원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닌가 싶다고.
그러면서 국변을 해결할 인물로 자신의 자식인 김원을 황제에게 추천을 해. 이야기가 중략되는데 김원은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기 소굴로 아기를 잡으러 들어간다는 내용이야. 장면이 바뀌었고 인물을 부르는 명칭도 변화가 있어. 앞서 원으로 불리던 김원은 여기서는 원수로 불리지. 원수가 여러 계획을 생각하다가 깨닫고 조력자인 공주에게 말을 해. 독한 술을 많이 빚고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계략을 실행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했어. 여차여차하게는 생략적 표현으로 개교의 구체적인 내용이겠지. 생략을 통해 사건 전개를 빠르게 하는 측면도 있고 바로 뒤에 벌어질 일이니 굳이 서술하지 않는 측면도 있겠어.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이때 아기는 원과 싸우다가 얻은 머리에 상처가 거의 나았대. 시녀들을 불러서 자신의 병이 좀 나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남두성을 잡아 죽여 한을 풀겠으니 자신을 위로하라고 말해. 남두성은 누굴까? 그렇지, 김원이야. 원수도 같은 인물이지. 왜 남두성이냐고? 김원은 천상계의 인물인데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서 땅으로 내려왔거든. 이런 걸 적강이라고 하지. 여자들은 크게 기뻐하여 술과 성찬을 권했대. 당연히 기쁘겠지. 개교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자연스럽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러면서 개교를 실행하기 위해 의도를 숨긴 채 말을 하지. 첩등의 복이라고 병이 나으면 남두성 잡는 건 일이겠냐고. 술과 안주를 대령했으니 어서 드시고 저희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마구 부추기는 말을 하는 거야. 아기는 아홉 입으로 여자들이 권하는 대로 먹다가 술이 취했대. 여기서 3번 문제의 3번 선택지를 판단해보자. 앞서 A에서는 황제가 김규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확인돼. 그리고 D에서는 시녀들이 개교를 성공시키기 위해 의도를 숨기는 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답이 되는 거야. 아기가 술에 취해 자려고 하니 조력자인 막내 공주가 보검을 놓고 자라고 취해서 보검을 잘못 휘두르면 자신들을 해칠까 겁난다고 말이야. 이 말에 숨겨진 의도는 뭐겠어? 원수가 아기를 퇴치할 때 위협이 될 수 있는 아기의 무기를 제거하려는 거겠지? 아기가 이 꾀에 넘어가고 말아. 칼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데 실수할 수도 있으니 머리맡에 세워두라고 하면서 순순히 무기를 내어줘. 아기는 술에 취해 잠들고 공주는 아기의 무기를 가지고 작은 방으로 나와서 원수에게 아기가 잠들었다고 말을 해줘. 그런 뒤 후원으로 가서 원수의 칼로 큰 기둥을 쳐보라고 말해. 왜 이럴까? 무기의 강도를 점검하는 거야. 원수의 무기가 아기를 죽일 만큼 강한지 시험해보는 거지. 근데 원수의 칼은 강하지 못해서 큰 기둥을 베지 못했어. 공주가 깜짝 놀라서 말해. 그 칼로 아기를 잡으려 했더라면 일도 그르치고 크게 화를 입을 뻔했다고 말이야. 이번에는 아기가 쓰던 빗으로 기둥을 치니 기둥이 석은 풀 베어지듯 베어졌다는 거야. 이 장면은 어떤 의미지? 4번 문제의 5번 선택지를 봐. 원수가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는 장면인가? 아니라고 했지? 그래, 무기의 강도를 확인하는 장면이야. 그러니 답은 5가 되지. 끝으로 1번 서술상의 특징 문제를 풀어볼까?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거나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이 전환되거나 회상을 통한 갈등, 원인이 암시되거나 상황에 대한 인물의 과장된 반응이 서술되거나 이로써 비극성을 완화하는 서술은 없었어. 이번 선택지, 황제와 신하들의 대화, 장수와 아귀의 대화 등에서 인물 간의 위계 또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 답은 2번이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수능 기출 고전소설과 문제를 살펴봤어요. 밥 먹듯이 문학에 수록되어 있고 자세한 해설과 문제풀이도 제공하고 있으니 반문을 활용하여 다시 학습하도록 하세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